생각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늘에? 그렇지. 반드시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1월 성신밖에 없어요, 하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월이 한자기로 성신이 한자기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음양이 어떤 얘기죠. 음속에 음이 있고 양속에 양이 있으니까 넷으로 갈라진 것 뿐이지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항상 4가 기본이라고 하는 거. 그게 1, 2, 3, 4예요. 1, 2, 3, 4를 다 합해서 1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 용어 자체가 넉살자하고 볼람자라고 했잖아요. 네 개를 보는 거, 동서남북을 다 보는 게 그게 진짜 사람이야. 한국만, 인간은 본래 앞만 보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만 보게 돼 있어, 이렇게. 과거를 반성을 못 해요. 지나갔으니까. 근데 사실 그 보이는 그 앞에 보이는 것도 지나가 버려. 금방 지나가 버려. 그럼 남는 거 뭐예요? 그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은 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거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걸 대체해버려요. 그럼 안 보이는 게 남겠죠? 안 보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걸 외면하고 작은 걸 자꾸 매달려, 이게. 그게 인생살이야. 갑자기 하루살이들이 불빛보게 이렇게 모여들듯이. 똑같아요, 보면. 진짜게 현명한 사람은 뭐냐면은 보이는 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 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똥개한테 돌멩이를 던져. 그러면 막 지저대요. 와서 물지 못해. 그러니까 애꿎은 돌멩이 안 물어, 이렇게. 근데 사자나 호랑이는 돌멩이 던지면 돌멩이 반죽 떨어지잖아요. 사람을 와서 물어버려요. 똑같아요.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건이 벌어지잖아.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그건 어차피 언제가 또 생겨, 그거는. 거긴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어떤 놈이 도대체 이걸 만들었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단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럼 그 존재가 누구냐? 그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거야, 그거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법칙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넷이라는 거. 1월 성신이라는 거. 1월 성신. 그럼 이게 음양이고, 여긴 양이고, 음이고, 이게 양이고, 음이고, 좀 그래요. 근데 왜 항상 그 말할 때 보면은 천지, 첨대 양을 먼저 얘기해요, 이렇게. 이것도 양이잖아요. 양을 먼저 하고 음을 나중에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은 전부 다 음양하지 양음이라고 안 하는데 쓸 때는 꼭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걸 누가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개벽주께서 한 거예요. 그 대순정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음양이라고 해놓고 양을 먼저 앞세놓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 대답들을 못해. 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 지금. 천지라도 누가 지천이라고 해. 1월 그러지 누가 월을 그래요. 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 물질 세상이니까. 양을 갖다 우선하는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양을 우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이는 걸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양을 우선하고 음을 우선하건 간에 그 존재는 있는 거예요. 우주라는 존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태양이 떠도 있고 태양이 져도 있고 항상 있는 거야. 있는 건데 그 존재가 있다는 거 알기 위해서는 그거 알려주는 거는 음이 알려줘요, 양이 알려줘요? 그렇지, 양이 이제 태양이 떠야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서예요. 그럼 그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안 보이는 그 존재, 보이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그 존재를 알려고 한 거예요.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태양을 통해서, 보이는 태양을 통해서 안 보이는 태양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안 보이는 태양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이렇게 불러요. 그걸 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마음 바탕, 그걸 찾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성리학이 이제 현실로 이렇게 내려와. 물질을 가지고 내려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생리학이라고도 되고 물리학도 되고, 생리학이나 물리학이나 다 형상을 갖다 위주로 한 거예요. 생리학, 물리학 이거 지금 다 가르치잖아, 학교에서. 근데 성리학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는 것만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왜 지금 교육이 이렇게 남맥상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면은 보이는 것만 위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무대학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안 보이는 세계를 이제 누군가 일러줘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곧 계양산에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자, 항상 잊지 마세요. 4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넉사자가 그 속에 8팔을 담고 있더라. 8팔은 쪼개낼 수 있는 형상의 최대로 벌을 수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거는 갈라진 결과물이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상이라고 그러더라. 상. 그 팔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그럼 상은 반드시 그 구체적인 물질로 드러나야 돼요. 물질로 드러나려면 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상을 갖다가 기로 변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기가 뭐냐면 그게 바람이에요. 그게 풍기예요, 풍기. 그래서 질병도 항상 바람에 의해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군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열 때도 삼신을 갖다 건드렸어요. 기억나는 거. 삼신. 비구름 바람 건드리고 그러죠? 비구름 바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풍백, 우사, 음사라 해요. 기억이 날 텐데. 풍백. 풍백이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 풍백이 나중에 뭘로 변하냐면 그게 영의정이야. 그게 영의정이고, 우사가 좌의정, 음사가 이제 우의정.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계급 제도가 집이 그런 것이 전부 다 하늘을 그대로 분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전국을 몇 도로 나눴어? 8도로 나눴잖아요. 왜? 쪼개봤자 8개밖에 없어. 그 우리 역사를 공부하세요. 그게 진짜 역사 공부예요. 옛날에 무슨 가문이 어떻게 지내고 그거 알아서 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갖다 알려고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고려왕조가 어떻고. 나는 그 왕건태제 29대인가 30대 후손이에요. 내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별 볼 일 없지. 옛날에 태어났으면 나도 왕족이야.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지나간 얘기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하늘을 갖다가 펼쳐내야 돼요. 내 속에는 하늘이 있어, 지금. 어디에? 머릿속에 있는 거고, 땅이 있어. 그건 뱃속에 있는 거지. 건강의 비결은 땅은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땅이 차가우면 다 죽어요, 여러분. 만약 땅속이 얼었다 그러면 생물체 다 죽어버려. 병이 왜 생기냐면 땅이 차가워서 그런 거예요. 즉 배가 차가워서 그런 거예요. 배만 따뜻하면 질병 없어요, 여러분. 뭐 괴물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창자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배만 따뜻하게 하세요. 근데 요새는 그 배 따뜻하는 게 많이 나왔어요. 뭐 여기에도 뭐
뭐 띠 같은 거 이렇게 둘러 메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건 껍데기만 그런 거지. 저 속에서부터 하나 힌트 드릴까요? 여기 수박을 이렇게 세 갈래로 가르잖아요. 자, 내가 수박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이게 뭐니 인맥하고 동맥이 앉아 이렇게. 딱 하면 인맥하고 동맥이 같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라야 되잖아요, 옆으로. 이건 무슨 맥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좀 더 갈라지지. 근데 담경이지, 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옆으로 갈라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그 어디가 됐었지? 그 띠대자, 대맥이라. 그 세 가지 맥이 있는 거야. 줄이 있어, 우리 몸에도 지금.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십자죠? 선 두 개가 합쳐진 거야. 나머지 전부 다 똑같아요. 저 속에, 배꼽도 아니죠. 배꼽 속으로. 거기에 십자가가 하나 있어, 지금. 거기에 이제 수박 갈라서 7번째 십자가예요, 그게. 거기에는 축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3개 있는 거야. 그게 진짜 근본이에요, 여러분. 거기를 따뜻하게 하세요. 빛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자리에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원래 다네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나, 둘, 셋, 세 마디 해가지고, 여기를 배꼽에다 대고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손가락이 끝나는 거. 거기가 단자리래요. 하긴 여기에 밝아지면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그 호흡을 할 때도 그 자리를 응시를 해야 돼. 7번째 십자가, 그 자리를 응시하세요. 그럼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 계양산에 이제 그 현문대학이 말하냐면은 거기서 이제 수련을 만들어요.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그런 수련을 할 거예요. 첫째로 그 모든 물질은 음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음은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음은. 그 양은 뭐예요, 그러면? 빛이지. 빛과 소리를 같이 수련해야 돼요. 근데 단전업은 뭐냐면 소리가 없잖아요. 그냥 정신만 가지고 들리려고 해요. 그리고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디에다 모아서 또 이렇게 돌린다 그래.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느냐면 제일 안 좋은 곳을 먼저 가요. 그래서 여기가 따뜻해지면은 그 기가 흘러가는 게 느껴져. 반드시 어느 곳으로 가느냐면 안 좋은 곳으로 먼저 가요. 그럼 시원해지면서도 아파. 한 차례 그렇게 하면 풀려버려, 이게. 나는 요새 그런 질 많이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86년도에 대장암에 걸렸었다고. 근데 술 먹고 다니는 거 봐봐. 어저께도 술 많이 마셨어요. 난 걱정 안 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오늘 오전에도 90분 동안 나 혼자서 수련했어요. 재미가 들려서 하지 말라도 이건 더 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변해야 돼. 내 이제 모습이 변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겠죠.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런 수련도 중요한 거예요. 해가지고 영각이 같이 가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천부서원이라고 했고 천부동이라고 이름 붙인 거 뭐냐면 거기는 신선이 사는 동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신선 동네를 갖다가 만들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그게 보셔요. 현무대학이 신선대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그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신 가진 사람들만 이제 받을 거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일월성신 4가지가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항상 4가 기본이에요. 항상. 그래서 오행은 그럼 뭐냐면은 하나, 둘, 셋, 4개 하고 요 바탕까지 말한 거예요. 요게 목화금수야, 지금. 요게. 목을 어디다 붙이고 그거는 생각했던 답이 다 나와요. 일월상신이 복귀 8개도의 간태이지네요. 일월상신이 복귀
8개 들어갈 때 또 자세하게 할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행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들어가요. 그럼 오행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라예요. 이게 물숫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면은 이게 물줄기죠. 물줄기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렇게 돼요.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걸 그대로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문자죠. 근데 다시 보세요 또. 요거는 기준이죠. 기준이야.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꽂아준 기준이에요. 그걸 이 기준을 중심 삼고서 모였다 흩어졌다 한다는 거예요. 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이 아니고 모든 것은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것이 기본 철칙이거든요. 근데 그 형상의 기준은 뭐냐면 요게 형상의 기준이죠. 이게 요거는 뭐냐면 물이 아니라 형상이에요. 모든 형상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형상이 모였다 흩어지게 하는 그것을 물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해요. 자, 불 이렇게 써놓고 봐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요거만 더 붙이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본래 물이나 불은 근본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튀어나갔으니까 이게 불어난 거죠.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요거는 단단한 거죠. 즉 이거는 미음자는 뭐냐면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불하고 물 중에서 형상을 단단하게 하는 거는 어떤 거죠? 형상을 단단하게 하는 거. 물도 되고 불도 되고 그렇죠. 불만 그런 것도 아니고 불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물이 단단하게 할 때가 있고 불이 단단하게 할 때가 다른 거예요. 물질이 생길 때는 물이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처음부터 불이 오면은 다 없어져. 말라서 없어져요. 맨 처음에 생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물은 깨끗한 물이겠어요? 더러운 물이겠어요? 가장 깨끗한 물이어야 돼. 깨끗하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깨끗할 때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건 용서가 안 되거나. 그래서 오행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게 뭐냐 그러면 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이 모든 걸 깨끗하게 하잖아요. 근데 불도 깨끗하게 하거든. 근데 물은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물은 무언가 만들어내. 근데 불이 한번 지나가잖아요. 다 타버려. 물은 휘둘려라도 형태가 남아있어요.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 불이 지나간 자리는 뭐라도 남아있는데 물이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쓸려서 한 걸 얘기한 거지. 불은 본래 형상을 갖다 만들어내는 존재야. 그 반대가 불인데 그럼 불은 형상을 없애는 존재예요. 반대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물의 특성을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물의 특성이 뭘까요? 물의 특성. 예? 예. 하강한다. 하강한다. 그렇죠. 왜 물이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맑은 길일까요? 탁한 길일까요? 그럼 물이 탁하다는 얘기네. 아니 아까 조금 아까 물이 가장 깨끗한 거라 했잖아. 그럼 이상하잖아. 근데 맞는 얘기야 둘 다 지금. 근데 이제 순서를 갖다 이렇게 배치를 잘못해서 그러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순서를 뭐 안 맞춰놓으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깨끗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깨끗한 건데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냐? 그런 질문도 맞고 지금. 물은 탁기가 모인 건가요? 청기가 모인 건가요? 그럼 물이 더럽다는 얘기네, 처음부터. 좀 이상하잖아. 물은 액체잖아요. 액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맑은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물이 제일 깨끗한 거야. 근데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탁기를 해야 돼. 거기서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에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탁한 거다. 아니요. 물은 하늘에 생겼어요. 가장 맑은 거야. 그래서 1이라 그래요. 맨 처음에 생겼기 때문에. 맨 처음에 생긴 게 왜 더러운 거야? 맨 처음에 생긴 건 가장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제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더러워질 거지. 왜 처음부터 더러워져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그 출발은 어디죠? 물이 생긴 출발은 원래 더러운 거 생긴 거예요. 바다에서 생긴 거예요. 열을 받아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수증기가 됐다는 얘기는 깨끗해졌다는 얘기야? 더러워졌다는 얘기야? 깨끗해진 거잖아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진 것을 이제 부활을 한 거죠. 부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왜 안 떨어졌느냐? 그건 모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왜 떨어지냐? 많이 모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많이 모였다고 해서 탁기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으니까 더럽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요. 많이 모였다고 해서 무조건 더러운 건 아니죠. 많이 모이면 무게가 나가버려. 아무리 깨끗한 거라도 모이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흘러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탁기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은 표현하고 제일 깨끗한 거야. 그래서 하강을 하는 것은 탁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모여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강은 뭐냐면은 모임이에요.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 얘기는 모든 걸 모이게 하는 성질이다. 성질이 물속에 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성이겠죠. 그러니까 물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 반대가 불이겠죠. 불은 그러면은 모이게 하는 게 아니지. 불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도 어떤 단체이든 간에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죠? 지회를 만들거나 사업이 번창해서 이제 갈라져야 될 때, 그때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불이라 해요. 불처럼 일어나라 할 적에 불처럼 흩어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흩어진다는 걸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흩어지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항상 음양이니까. 근데 지금 1, 2, 3, 4 여기서 말하는 오행에서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기본적인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나쁘게 돼서 흩어지고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모여야 돼. 그래서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다 1 이렇게 해요. 통일한다고 이제 통2 한다고 안 하죠? 또 통3 한다 그런 말도 없어요. 모이는 거는 반드시 1밖에 없어요. 1. 그럼 일자를 가만히 보세요. 일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일자를 딱 쓰니까 상하가 갈라졌죠. 구별이 생겼잖아요. 즉 물이 생기는 순간에 뭐냐면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구별? 무형과 유형의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는 한일이라고도 하지만은 가를 일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거 갈라버려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빛이라 해요. 태극이라고 하고. 빛은 원래 태극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식 속에 어떤 밝은 빛이 하나 딱 들어와서 그거는 깨달음이죠. 그걸 갖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 3, 4 이렇게 계속 갈라져야 돼. 모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이는 거는 그 이유가 뭐죠? 모이는 거는 갈라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갈라진 거는 또 다시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갈라지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럼 왜 갈라지느냐? 한 대 모이잖아요. 한 대 모이면은 짝이 없어. 계속 모이기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려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끌어만 모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진이 무리들어간 사람들, 임이나 개, 일진도 이제 천간하고 지지가 있는데 임이나 개에 속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이는 성격이 강해요. 돈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은 구두쇠에 걸려요. 기본적으로 돈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쓰더라도 그 사람들은 함부로 안 써요. 쓸 때만 쓰는 사람이 이 사람.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다가 병이나 정, 그 화기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일진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드러내는 걸 좋아하거든. 불은 원래 모이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가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근데 이 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신속파야. 그러니까 그걸 맛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짠맛이 되겠지. 왕소금이라고 하죠. 근데 왜 왕소금이라고 해요? 소금. 소금의 기능 한번 보세요. 국밥 맛이 원래 짠맛이잖아요. 국밥의 맛이.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하죠. 왜 검은색이 돼요? 모이니까. 아무리 맑은 것도 많이 모이면 검게 보여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을 알 수가 없는 거 이렇게 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주에 임이나 개가 들어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그런 말 있죠. 떼놈석이라고 이제. 근데 하필이면 떼놈석이라 그래요. 떼놈이 어느 민족을 가르쳐? 중국 민족이에요. 왜 그럴까? 국방이니까. 독일에 인종이 많아서 그래요. 인종이 많기 때문에 진짜 알기가 힘들어. 또 국방이니까 그렇다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추운 곳에 살면은 날씨대로 가. 그 성격이 별래요. 추운 사람들은 자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 혈색은 말이죠.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얘요. 반대로.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검해. 반대잖아, 이게.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밥맛을 갖다가 짠맛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짠맛, 소금은 어느 때 쓰느냐 하면은 제일 큰 목적이 어딨죠? 역할이?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 부패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내쫓을 때도 소금 뿌려. 이렇게. 그 다음에 재수 없는 사람이 왔다 하면은 소금 뿌리잖아요. 이렇게. 소금 뿌린다고 그런 기운이 없어지나. 또 이제 그 애들 오줌 쌌을 적에 여기다 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옆집에 가서 뭘 얻어오라 그러자. 그게 소금이잖아요. 하필이면 왜 소금을 얻어오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소금이 진짜 비쌌대요. 소금이 귀하고 비싸니까 핑계끼며 얻어오라 그런 거래요. 그런 사람은 경제 대통령으로 뽑아내야 돼. 애들이 오줌을 싼다고 하는 거는 김장이 이완된 거예요.
느슨해진 거야 이게. 12경락 중에서 어느 경락이 이런 거냐면 방광경락이 이런 거죠. 방광경락. 인체를 차갑게 만드는 것은 방광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제일 그 영향을 제일 끼치는 것이 어디냐면 허리예요. 허리하고 등허리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허리가 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방광경락이 가까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아픈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은 반드시 그 허리를 풀어줘야 돼요. 그 방광경락이거든. 그 나중에 육기 시간이 다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방광의 일류수를 갖다 컨트롤하거든요, 이게. 근데 왜 소금을 얻으라고 했느냐면은 조금 아까 그 오줌을 싸는 애들은 이완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완. 나사가 풀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여줘야 돼, 이렇게. 조여주게 하려면 뭐냐면은 참피를 줘야 돼. 이렇게 이웃집에 가서 이게 피를 썼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창피한 거잖아. 거기다 소금은 뭐냐면은 소금은 씨앗이 한다 그러죠. 왜 이렇게 상하지 않게끔 차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해라 그럽니다. 긴장의 상징이 소금이야 원래. 그래서 그 사람도 못 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뜨거운 물 먹으라 그래요. 찬물 먹으라 그래요. 냉수 먹고 속 차리라 그러지. 왜냐하면 찬 것이라만이 기운을 모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운 것은 기운을 흐트러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도 약간 찬 곳에서 해야 돼요. 더운 곳에서 하면은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해본 사람들은 경험했을 텐데. 그리고 약간 배가 고파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은 공부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네? 이유 안 돼서.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화를 시킬 게 있다는 얘기지.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소화시켜줘야 되고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힘들어 그만큼. 그래서 긴장을 시킨다. 그 물의 역할은 뭐냐? 가장 특징이 긴장이에요. 긴장.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 물의 습성은 첫 번째가 하강이다. 두 번째는 용해죠. 녹여버려요. 오행 중에서 녹이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 불이죠. 목하고 금은 그런 거 못해요. 물하고 불. 그러니까 물하고 불은 상극인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양태가 다르죠? 물은 어떻게 녹이고 불은 어떻게 녹여요? 다르잖아요, 처음. 불로 녹이는 거는 어떤 경우죠? 그건 사랑이죠. 자, 지온이라고 하는데 지구는 따뜻해요. 속에 들어가면. 그게 이화야. 이치라 할 적에도 이화는 지구 속에 있는 불길을 말하는 거고 칠화는 태양불이에요. 태양열.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뜨거워요? 태양이 더 뜨거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화가 더 광범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선천은 일이 뭐냐? 일건천이에요. 양이거든, 그게 하늘이거든. 이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선천은 태양이 주관을 하고 부천은 달이 주관을 해요. 그래서 이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부천은. 그럼 한 가지 질문할까요?
좌오라고 하는데 북방에는 좌고 남방에는 오라 그래요. 여기에 축이 있고 여기에 비가 있고 그래야지. 또 팔계로 말하자면은 여기에 권이 있고 하늘에는 권이 있고 권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죠. 권을 가리켜서 소라 그래요. 팔계나 지지나 똑같이 배치를 한 거지. 그러면은 자나 축, 여기서는 축을 얘기합시다. 그러면 축을 갖다가 왜 여기다 배치를 하고 말을 갖다가 왜 여기다 배치를 했는가? 대답하기 쉬운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이건 불이니까 그렇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불이냐? 오가 왜 불이냐? 또 축을 소라고 하는데 본래 축은 소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래 말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말은 말 맞자를 썼지. 소도 소 우자를 쓴 거지. 이거는 본래 소하고 말을 가리킨 게 아니었어요. 자, 그거는 12지지 설명할 때 다시 할 거니까. 지금 묻는 거는 뭐냐면은 왜 좌오선 또는 충미선을 갖다가 이렇게 남방하고 북방에 있는데 묻는 핵심은 뭐냐면은 왜 밑에는 소를 배치했고 위에는 말을 배치했느냐. 그걸 묻는 거죠. 물하고 연관돼서 그런 거죠. 물하고 연관된 거. 힌트를 지금 다 줬거든요. 또 하나 될까 그러면 이게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소나 말은 둘 다 운송수단이죠. 그럼 어떤 걸 운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소는 물건을 갖다 운반하죠. 말은 사람이죠.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죠. 이걸 자꾸 물하고 불이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 이치를 생각해라는 얘기예요. 이건 물질이라 했잖아요. 물질은 어디서 만들어요? 물에서 만들지. 그러니까 물에다가 땅이고 물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여기는 물질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물질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소가 물질을 싣고서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패턴을 이겨봤죠? 오가. 그래서 오 전과 오후로 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패턴을 이겨받아. 그럼 그때부터는 물질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부터는 뭘 운반해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물질계고 여기는 정신계, 사람 정신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색다르죠. 그게 이치야. 자, 물이나 불이나 똑같이 녹여요. 녹이는데 그러기 때문에 말하고 소를 갖다 이렇게 한 중심에다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물은 어떻게 녹이고 불은 어떻게 녹이냐는 얘기예요. 자, 물은 녹이긴 녹이되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형상을 갖다가 물이 녹이는 그 목적은 어디 있냐면 그 형상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 형상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형상을 또 발전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불이 녹이는 것은 뭐냐면은 아예 없애버려. 불은 다 태워서 없애버려. 그러니까 같이 녹이더라도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도 불에도 음하, 양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이렇게 물질을 갖다가 번영시키는 물이 있고 파괴시키는 물도 있고 그래요. 그 물질을 갖다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일수라 해요. 일육수 쪽에. 그리고 육수는 뭐냐면 그 못 먹는 물이에요. 먹는 물은 일수예요.
그럼 바닷물은 일수일까요, 육수일까요? 육수지. 그러니까 지지로 말할 적에 지지에서는 자하고 해하고 두 가지가 있죠, 물이. 어떤 게 바다죠? 그렇게 바다해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해잖아요. 바다해자는 아니지만 그리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더 큰 물이죠? 해지. 근데 이게 큰 물이래. 이게 양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양수라고 하고 이건 음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기가 있는 거는 맑은 물이에요. 음수는 뭐냐면 탁한 물이거든. 바닷물이 많이 고인 물이 탁한 거지. 원래 마시는 물은 절절절절 흘러나오는 거. 조그만 샘물을 가리킨 거지. 바닷물을 어떻게 마셔? 이게 그 물이고 요거는 일수고 그런 거예요. 자, 녹인다고 해서 이제 이 얘기도 나온 건데, 자, 물이 녹이는 것은 불과는 달리 모든 물질의 형상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잘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은 반대로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럼 불은 파괴를 시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깨부술 때는 새로운 걸 만들려고 깨부수는 거죠. 전쟁을 왜 하느냐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불가가. 인류는 전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었어요. 역사적이지만.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국경이 무너지고 우리가 모르던 거 강제로라도 갖다 주잖아. 전쟁이 없었으면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들어오고 일본 사람들이 물론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갖다 준 거 많아요. 그게 전쟁의 덕이야.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전쟁이 저절로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서로 피가 섞여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갑니다 앞으로. 본래 인류는 하나였어. 뿌리가 하나였는데 이 피부색에 따라가지고 자꾸 나눠버렸어요. 이게.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죠.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편이에요. 황색 인종은. 근데 그 검은색 인종들은 지금도 차별 많이 받아요. 그 인터넷에 그 흑인이 쓰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읽으니까 가슴이 진짜 찡해. 그걸 안 당해본 사람들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 전번에 그 버스에서 흑인이 할아버지한테 막 욕하고 했잖아. 그 동영상이 떠가지고 엄청 욕먹었죠. 근데 그걸 어떤 흑인이 거기다 댓글을 남기 하나 했어요. 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부색이. 다 한 인종인데, 어쨌건 앞으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문화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국력으로 통일이 돼요.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시 물의 속성은 용해라 그랬어요. 또 물의 속성이 뭘까요? 거기에 내가 유인물에 적은 게 있을 텐데요. 두 가지밖에 없었나? 네? 스며들다? 네? 숨투죠? 스며들다. 그 얘기는 안 썼네, 그죠? 스며들다. 그 스며들다 하면은 음적인 성질인가 영적인 성질인가? 아무래도 음이라고 해야겠죠. 남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소리 내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때 보면 소리 없이 들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개 같은 거 줍다가 왜 사고를 당하느냐면 물이 소리 없이 와서 그래 이게. 근데 불은 반대예요. 불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 안 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소리 나요. 후룩후룩 그게 바람 소리인데 사실. 근데 이제 소리가 없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 바람, 불 자체가 소리를 내는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퍼지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 물이 내는 소리하고 불이 내는 소리하고 달라요. 물은 만약 소리를 낸다면은 졸졸졸졸 뭐 또 이제 그런 소리를 내겠지. 근데 불은 확 퍼지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를 들어도 이 물기가 많은 사람들은 몸에 물기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잔잔하겠어요? 급하겠어요? 잔잔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살찐 사람들 보세요. 목소리 잔잔해 이렇게. 오히려 피적 많은 사람들이 카랑카랑해. 박정희 대통령한테 경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카랑카랑해. 그게 전부 다 물과 불의 원리라는 자. 목에 기운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목은 가라앉는 성질인가요? 이렇게 퍼지는 성질인가요? 이를 쭉쭉 뻗잖아요. 그 힘이 넘쳐요. 목하고 화는 비슷하죠. 화도 이렇게 쭉쭉 뻗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목은 위로 뻗어. 근데 불은 위로 뻗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뻗어요. 그리고 불은 급해요.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급해. 어딘가 모르게 좀 불안스럽게 말이죠. 그러면서 좀 여리겠지 아무래도. 불이니까 열어요. 물은 맑아요. 맑으면서 차분해요. 그래서 대개 학자풍이 그래요. 학자들. 그러니까 이 물은 뭐냐면 모든 걸 아까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또 스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한 게 특징이에요. 스미니까. 불은 반대가 되겠죠. 좀 요란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진이 병이나 정인 사람들은 뭐냐 기본적으로 밝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숨기지 못해. 그 약속을 단단히 절대로 비밀 내자 하잖아요. 없어. 돌아와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은 이 세 가지 말고 또 없나? 보통 물을 갖다가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H2O다. 이건 분자 구조죠, 지금. H가 두 개 있고 O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H는 뭐냐면은 수소죠. 요거는 이제 옥시전, 그 산소. 수소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이대를 비율로 있는 게 물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과학에서 본 거죠. 과학에서 본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 인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 오행, 목화 토금수 중에서 분자 구조를 가진 것은 어떤 거예요? 물은 지금 나왔고, 또 없어요. 금은 이제 통칭으로 하는 거고, 금도 이제 여러 가지 금속성이 많거든요. 그럴 때 금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없다는 그랬는데요. 물어오길래 있는 줄. 넘어간 거야, 그게. 나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금 원소 주기율표인가 뭔가 있어요. 100가지가 조금 더 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물밖에 없어,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과학에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양 과학은 분석을 하다는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오행을 갖다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의 분자 구조가 뭐냐 그러면 답이 없어. 불을 도대체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또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이라니까 실제 나무 갖다 이렇게 분석하면 나오겠지. 그럼 뭔가 나와. 나오지만 본래 오행에서 말하는 목은 나물 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물의 속성을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물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보이는 걸 갖다가 취사한 것 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물, 그러면은, 우선 겸손이다. 밑으로 내려앉으니까 겸손이다. 그 다음에 침착하다. 겸손이나 침착. 그 다음에 인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바켓스가 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왕창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자꾸 누적이 돼요. 그래서 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내심이에요. 인내. 그럼 반대가 불이니까 불은 어딘가 모르게 인내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좀 성급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녹인다. 이건 뭐냐면 친화력이에요. 친화력. 근데 또 빠졌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은 냉기예요. 물은 모든 걸 차갑게 만들어버려요. 차갑게 만든다는 얘기는 긴장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긴장. 그래서 그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일진에 물이 있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긴장을 잘해요. 긴장을 잘한다는 얘기는 겁이 많다는 얘기야. 두려움을 잘 타고. 그래서 괴기 영화 같은 거 보고 오줌을 싼다거나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내가 잘 알아요. 이 사람은 그 무서운 영화를 못 봐요. 그럼 밤새도록 끙끙대. 내가 괴로워서 못 보게 된다고 그런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잘 부어요, 몸이. 몸이 잘 붓는 사람들은 냉해서 그래요. 불길이 강하면은 물을 말리거든, 이게. 근데 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심장을 싸고 있는 그 근육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심근계, 그게 이제 이상이 오게 되고. 아무튼 이 오장육부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하면 병이 일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한 곳으로 열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냉한 사람들은 전체가 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곳으로 몰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본래 온도는 누구든지 다 일정한 그 온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일정하듯이. 근데 어느 순간에 한 곳으로 몰려버렸어. 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열이 위로 이렇게 치솟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체가 냉하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